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4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요새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안 썼던 말입니다. 친윤계라는 말입니다. 친윤계 하면은 자연히 반윤계가 있어야 되는데, 친윤계란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장제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의 우두머리다 라고 하면서부터 친윤도 있고 반윤도 있고 비윤도 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 머리에서 각인이 되어 가지고 이런 구분법이 생겼습니다. 친윤계, 국민의힘에 친윤계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국민의힘에 친윤계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데 우리만 친윤계다, 다른 사람은 친윤 행세하면 가만 안 둔다, 대통령실도 친윤 윤심 이런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장제원 김기현만 친윤이라고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친윤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반박을 하는 바람에 기자들이 어느덧 친윤계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낸 거죠. 친윤, 반윤 따로 없는데 친윤이라고 하니까 반윤이 저절로 생깁니다. 앞으로 반윤이 생깁니다.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소꿉장난입니다. 이 정도의 저질 정치는 아마 유치원 아이들도 하지 않을 겁니다.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게 인간의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친구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친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전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몇 사람만 챙기다가 보니까 나머지를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철수 의원을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치가 이렇게 저질이 되었을까요? 그거 나중에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파는 본성적으로 저질입니다. 개업투쟁론이란 게 내 편, 상대편 이렇게 가르는 걸 기본으로 하니까 개업투쟁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저질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질이면서도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이 저질 정치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유일하게 계산이 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넘겨주겠다, 4년 뒤에 정권 넘겨주겠다는 작심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친윤계, 딱 이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친윤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조선닷컴의 기사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친윤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오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숨어 있다가 선거가 있으면은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대표를 연탄가스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이준석 대표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연탄가스를 쐬고 바퀴벌레들이 못 참고 튀어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연탄가스 하니까 이쪽에는 바퀴벌레 이래 나옵니다. 연탄가스와 바퀴벌레, 이게 국민의힘입니까? 국민의힘은 연탄가스와 바퀴벌레입니까? 유상범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 MBC 라디오에 왜 나옵니까 도대체? MBC 라디오에 출연하는 국민의힘, 이거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입니까? 일단 거기 나와가지고 3.8 전당대회 컷오프에서 친 이준석계 후보들이 약진했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연탄가스 운운했습니다. 그는 책임 당원들은 대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했던 내부 총질, 내부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큰 분들이 많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네 분이 독자적으로 나왔다면 모를까. 지금 사실상 이준석 아바타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데 100% 책임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지지를 일정 부분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미풍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의원은 당원들은 5년 전, 10년 전의 일도 잘 잊지 않는다며 불과 1년 전에 벌어졌던 그 많은 내부 총질과 더 심하게 하면은 대선 과정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까지 이 전 대표 행보를 두고 분탕질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책임당원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연탄가스란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상범 의원 이야기가 이 전 대표는 숨어 있다가 선거가 있으면 우리 모 시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연탄가스처럼 탁 나타난다. 그동안 자명했다가 선거 때가 탁 되니까 나타난다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모 시장이라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씨는 지난달 11일 유승민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이다가 그를 향해 연탄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서 당원과 국민을 이간질하는 그 못된 버릇은 새해가 됐으니 모두 버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개과천선하라고 했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왔습니다. 유 의원을 향해서 바퀴벌레에 빗대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유 의원의 라디오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 다음에 연탄가스를 쐬고 바퀴벌레들이 못 참고 튀어나올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그들의 인명가면을 벗기려면 연탄가스가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연탄가스 대 바퀴벌레의 설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정치 행태는 대한민국 70년 역사에서 최악입니다. 가장 저질입니다. 그리고 선언 은사가 바퀴벌레와 연탄가스로 대표되는 이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좌파가 저질이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급투쟁론이니까 이것은 자기 편만 챙기고 자기 편이 결국 권력을 영구적으로 집권하겠다는 전략 전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 싸우는 이 보수는 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좌파와 싸우다가 보수가 좌파 닮아버리면은 그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는 것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라는 악마와 싸우면서 우리는 악마를 닮지 않았습니다.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닮지 않았습니다.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과 닮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은 독재를 하게 됩니다. 언론 자유도 없애버립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많이 참았다는 거죠. 심지어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가 그건 실패하고 17명의 국가 엘리트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전두환 정권조차도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1년 뒤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984년에 한국에서 수해가 나니까 북한이 살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살 5만 톤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안 받을 줄 알고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딱 받아버렸습니다. 살을 받았어요. 북한 살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북한에서 살 모자라는 북한이 5만 톤 보낸다고 아주 휘청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만인 앞에서 선을 행해가지고 악을 이긴다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실천한 사람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고단수죠. 그렇게 해서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려고 하는 김일성, 김정일의 흉계를 무디게 만든 거죠. 그런데 북한은 서울 올림픽을 남한이 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그 이듬해 1989년에 평양 축전이라는 걸 주최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양 축전을 주최해가지고 거기에 준비하는데 $50억 달러를 때려 넣습니다.
그때 외환 보유고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한 걸로 봅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으면서 북한 노동당 정권이란 괴물을 상대했다. 이게 한국 보수 정치의 도덕성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이어가야 할 국민의 힘이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저는 딱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한국의 정치가 저질이 되어버린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더 좁히면 한국의 보수주의 정치가 이렇게 저질이 된 이유는 첫째가 한글 전용입니다. 한글 전용을 하면서 국민 교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글 전용을 하면서 언어 생활이 완전히 대혼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고급 언어가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말이 상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소리 비슷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은 그 중에 70%는 한자어인데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다가 보니까 70%는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암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언어 생활이 혼탁해지면은 행동도 그렇게 됩니다. 교양이 무너집니다. 특히 국가 엘리트가 없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을 넓게 보면서 국가 또는 문명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야가 넓은 대인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정치가 이렇게 돌아간다 보면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데모한다는 보고를 받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학생 데모는 계속될 거야.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도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다 지켜준다 이거 아닙니까? 한미동맹이 좋은 거지만은 100% 좋은 건 없죠. 좋은 만큼 또 나쁜 점이 같이 끼어들게 됩니다.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해도 핵무장 하자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첩이 친구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없고 우리 힘으로만 북한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국민 전체가 눈에 불을 켜고 저 어느 세력처럼 북한에 돈 대주고 특히 최근에 김영철 천안함 폭침범에게 돈 대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검사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정치인이든 저 시정의 저 노동자든 소상공인이든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냥. 그런데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다 해결하게 되어 있다. 미국 핵까지 미국이 다 해결하게 될 테니까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간첩 빨갱이 보면서 팔 걷어붙이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속 편하지. 그럼 간첩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반역자하고도 그냥 노닥거리면서 지내는 것을 아주 멋지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 방공투사는 뒤에서 총질하면서 거구라고 욕을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어느덧 물든 게 국민의 힘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정치는 그거는 치사한 이전투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에서 안보를 빼면은 남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몫을 차지하느냐 하는 이권 싸움밖에 안 됩니다. 안보 문제가 있어야 정치가 진지해지고 정치가 생존의 본질을 건드리게 되는, 그래서
처절하게 싸우더라도 거기에는 미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도 한국 정치처럼 그렇게 살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치에는 미학이 있다 이겁니다. 즉 안보 문제에 대해서, 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력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적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통계를 내보면은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행복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나라 랭킹을 내면은 이스라엘이 10등 아니면 11등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주국방이라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 생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딱 이렇게 마음을 잡고 미국이 반대해도 결국 핵 개발해가지고 한 400개 정도 되는 핵폭탄을 딱 가지고 있고 그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다 가지고 있고 만약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죽이면 우리는 7명 죽인다. 7대1의 비율로 보복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러나 위험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비굴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고 특히 보수 정치 세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보수는 이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전당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후보나 그 누구도 핵 문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전술핵,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전술핵 재배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바로 보수 대표 아닙니까?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김명철, 천안함 폭침을 통해서 수십 명의 우리 수병들을 죽인 김명철에게 돈 갖다 준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반역죄로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지금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4년 뒤에 정권을 넘겨주려고 지금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보수 정치는 가짜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